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포천 작은 마을에 선달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선량한 농사꾼들이었지요. 여보, 당신 배가 유난히도 불렀구려. 그러게요. 아주 건장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려나 봅니다. 부인이 산딸이 다 되었는데 다른 이들에 비해 배가 2배는 불렀습니다. 오, 그렇다면 정말 좋겠어. 이때만 해도 사내 아이를 무척이나 선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도 유난히 불러온 배를 보며 건장한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크게 기대를 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부인이 출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그런지 부인의 진통이 무척 심했지요. 조금만 참고 더 힘내봐.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부인의 비명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된 진통은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지요. 아이고, 드디어 나왔다, 이놈. 아니, 그런데 고추가 어디로 갔어? 다들 건장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아이였지요. 여자아이가 이리 크게 태어났으니 팔자가 세겠구만. 장차 여장부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야. 여자아이라는 말에 선달 부부는 의외였지만 그래도 힘들게 낳은 소중한 아이다 보니 무척 기뻤지요. 허허, 이 녀석 체격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어른이 되면 웬만한 장정들보다 크겠구나. 그래, 너는 장차 여장부감이니 선을 많이 베풀라는 의미로 내 이름은 선도라 지어주겠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선도를 여장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을 베풀며 살라는 의미로 이름을 선도라 지어주었지요. 선도는 자라면서 특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은 웬만한 장정들보다 나았지요. 무관이셨던 아버지는 선도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도의 강점은 힘이니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무예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선도는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아이들이 선도를 무척이나 따랐지요. 마을에서는 골목대장이 되었습니다. 누나, 옆마을 애들이 자꾸만 괴롭혀. 알았어. 내가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게. 선도는 혼자 옆마을로 가서 사내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옆마을 아이들이 마을의 아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선도가 16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병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의원을 불러 아버지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헌데 계속되는 약값으로 곡간까지 바닥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냐. 이제 남은 쌀까지 모두 바닥나 더 이상 약값을 댈 수가 없구나. 선도는 어머니의 푸념을 듣고 자신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터에 나가 돈을 벌어올게요. 아이고, 얘야.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번단 말이냐. 제가 힘이 좋으니 절 일꾼으로 쓰는 곳은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여자의 몸으로는 힘들 것이야. 너무 걱정 마셔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선도는 다음 날 새벽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고개 넘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도착한 선도는 힘쓸 만한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대장간도 가보고 물찌개지는 곳도 가보았습니다. 헌데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질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힘 빠진 선도가 어깨가 축 처져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헌데 저 앞에서 쌀을 지고 가던 쌀집 주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쌀가마에 깔려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쿠야, 나 좀 도와주시오. 그 모습을 본 선도는 얼른 달려가 쌀가마를 번쩍 들어 밑에 깔린 사람을 꺼내 주었습니다. 하이고 고맙소.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구려. 그런데 처녀가 무슨 힘이 이리도 센 것이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좋았습니다. 쌀집 주인은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면서 선도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지요. 보아하니 힘이 장사인데 오늘 하루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내 품삯은 2배로 드리리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요? 아, 글쎄 일꾼이 오늘 안 나오는 바람에 내가 쌀을 치고 가다 쓰러진 것이요. 그러니 내 대신 쌀을 배달해주면 돼요. 좋습니다. 그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선도는 그날 쌀가마를 배달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한 가마만 지고 다닐 때 선도는 한 번에 두 가마, 세 가마씩 날라다 주었지요. 하이고 무슨 처녀가 힘이 저리도 장사래. 그러게 말이여. 아, 장정들도 못하는 쌀 세 가마를 가뿐히 지고 다니는구만. 장터 사람들은 선도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녀 장사가 납셨네. 아, 정말 내 평생 저런 처녀는 처음 보는구만. 장터에서는 선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녀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쌀 배달을 모두 마치자 쌀가게 주인이 선도를 보고 말했지요. 내 평생 처녀같이 힘세고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요. 남들 3일 일거리를 단 하루에 해내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해서 원래 하루 일당이 2푼인데 내 넉넉히 5푼을 주겠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선도는 신이나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님 제 아버지 약 좀 지어주셔요. 그런데 돈은 있느냐? 네 5푼어치 져주세요. 선도는 일해주고 받은 돈 5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선도는 아버지 약재를 받아들고 신이나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산속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 웬 시커먼 사내들이 선도 앞을 가로막았지요. 웜에 무슨 처녀가 이리도 덩치가 크다냐? 덩치가 크니 통행세는 2배로 내야 쓰겄구만. 형님 2배가 뭐요? 한 3배는 내야 쓰겄소. 뭐 그럼 4배로 받을까?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것이요? 언제부터 고갯길에 통행세가 붙었단 말이요? 아 그거야 우리 맘이지. 인심 써서 2푼만 받을 테니 어서 곱게 내놓고 가거라. 실소, 지금은 가진 돈도 없지만 설상 있더라도 한 푼도 줄 수가 없소. 아니 인연이 실성을 했나? 우리가 누구인 줄 정녕 모르고 까분단 말이냐? 내가 뭐 꼭 알아야 하오? 보아하니 왈패들 같구만. 어허, 왈패인 줄 알면서도 그리 고개가 뻣뻣한 것이냐? 너는 간댕이가 병 걸렸냐? 어째 이렇게 겁이 없어? 겁이 없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요. 어째 행인들의 돈을 뺏는단 말이요. 허참 기집년이 말이 많구나. 여봐라 야가 그래도 처녀는 처녀니까 아프지 않게 살짝만 손 좀 봐주거라. 두목이 말하자 왈패 2명이 다가와 선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도가 양손에 한 명씩 잡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힘껏 부딪혔지요. 그러자 왈패 2명이 서로 얼굴을 부딪혀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또 덤벼볼 자가 있느냐?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것이야? 자가 시방 뭘 어떻게 한 것이냐? 여봐라 한꺼번에 덤비거라. 이번에는 왈패들 5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선도는 침착하고도 빠르게 왈패들을 번쩍 들어 산비탈 아래로 집어 던졌지요. 왈패들 5이 순식간에 산비탈 아래로 떨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두목의 2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요. 아니 야그들아 너네들 거기서 뭐하냐? 얼른 싸게들 올라와봐야. 아니 그런데 이건 처녀가 아니고 괴물이 아니여? 어째 장정들을 감자 던지듯 쉽게 던지느냐 말이야. 이제 내 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서 덤비지 않고 무엇하느냐. 왈패 두목은 선도에게 덤벼볼 생각조차 않고 자꾸만 뒷걸음 쳤습니다. 그냥 어서 가세요 형님. 우린 사람한테만 통행세를 받지 괴물한테는 받지 않소. 두목은 꼬리를 바짝 내리고 선도를 형님이라 불렀지요. 내 놈들 때문에 내 아버지 약재가 모두 못 쓰게 되었다. 그러니 변상해라. 알겠소 형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게 전부이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왈패는 주머니를 뒤져 2냥을 꺼내 선도에게 주었습니다. 2냥까진 필요 없다. 5푼이면 된다. 잔돈은 형님 가지시오. 그럼 남은 돈은 내 놈들이 나를 괴롭혔으니 보상쯤으로 알겠다. 그래도 되겠느냐? 그럼요 형님 뜻대로 하시오. 선도는 다시 의원 집으로 가서 아버지 약재를 2냥어치나 지었습니다. 2냥이면 아버지가 몇 달은 드실 수 있는 많은 양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왈패들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어보았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제가 쌀지게를 져주고 받은 품삯으로 아버지 약재를 져왔어요. 아니, 도대체 품삯을 얼마나 받았길래 약재를 이렇게나 많이 저온단 말이냐? 그게 살집 아저씨가 일 잘한다고 남들보다 많이 주셨어요. 선도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왈패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항상 몸이 우선이니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 알았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셔요. 그 후로 선도는 장안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포천에 처녀장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쌀가게 주인은 다음 날도 선도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품삯은 넉넉히 줄 테니 오늘 하루만 더 도와주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쌀가마를 지고 이 집 저 집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장터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람을 태운 말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장터 사람들을 향해 달려왔지요. 보아하니 말이 무언가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리 비키시어 이놈이 미쳤어. 선도는 얼른 쌀가마를 내려놓고 달려오는 말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선도가 왜 그려? 저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아무리 사람이 힘이 좋다 해도 미친 말을 이길 수는 없지. 장터 사람들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선도를 보았습니다. 미친 말이 선도 앞까지 달려오자 그녀는 피하지도 않고 힘차게 말고피를 낚아채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휘청이며 앞발이 들렸지만 선도의 힘에 결국 미친 말의 질주는 끝이 났지요. 선도는 말머리를 쓰다듬으며 놀란 말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정말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구만. 어쩌면 저렇게 겁도 없단 말이요. 아, 그러게 말이요. 힘이 장사인데 겁도 없으니 여장부가 따로 없구만. 말이 진정되자 그제서야 말잔등에 납작 엎드려 있던 선비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다리를 떨면서 놀란 토끼 눈으로 선도를 보았지요. 고맙소.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소.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것이오? 이 말에 치이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 말 앞에 뛰어들다니 내가 더 놀랐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좋은 것이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크게 태어나 힘이 좋은 편이요. 아, 그렇구려. 말잔등에서 내린 선비는 윤태아라는 젊은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정승의 외동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3대 독자였지요. 임금의 총애를 받는 윤태아는 어명으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수가 줄자 임금의 명으로 전국을 돌며 지방 관리들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그 첫 번째가 선도가 살고 있는 포천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윤태아라 하오.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내 이름은 선도요, 박선도. 허허, 그렇구려. 선을 베풀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구려.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소? 지금은 쌀을 나르고 있고 장터에서 그날그날 일이 생기면 뭐든지 하고 있어. 그렇구려. 보아하니 힘도 장사인데 몸동작 또한 무척 민첩하더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던데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이오? 어려서부터 아버님께 무예를 배웠소. 그래서 순발력이 좀 발달한 것 같소. 오, 그래서 그리도 민첩했구려.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오? 군에서 무관으로 계시다가 큰 공을 세워 포상으로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병중이요. 저런 병중이라니 참으로 안 되었소. 그런데 그대는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 이곳에는 도적대가 많은 것 같소. 그대도 조심하시구려. 혹시 오다가 도적들을 만나셨소? 그렇소. 이곳으로 오느라 고갯길을 넘고 있었는데 도적들이 갑자기 나타나 내 돈을 모두 빼앗아 갔소. 그자들이 또 못된 짓을 했구려. 앞장서시오. 내가 빼앗긴 돈을 찾아드리리다. 아니, 그자들은 10수명이나 되는데 혼자 감당이 된단 말이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어서 그쪽으로 앞장이나 서시오. 선도는 마지막 쌀을 내려놓고 윤태화와 함께 말 타고 고갯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시커먼 사내들이 고갯길 언덕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지요. 내 놈들이 또 선량한 백성의 돈을 빼앗은 것이냐? 선도 목소리에 왈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성님이 또 어쩐 일로 왔어? 내 손에 혼나기 전에 이 선비에게서 빼앗은 돈을 모두 내놓거라. 아이고, 성님이 아는 분이셨어. 왈패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윤태아를 보며 빼앗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돈이 맞는지 한번 세어보시오. 맞소, 빼앗긴 돈이 모두 들어있소. 내 놈들은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어찌 도적질만 하는 것이냐. 시장에서 지게만 져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아이고, 성님 그런 소리 마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것뿐이요. 아무튼 또 지나는 사람 돈을 빼앗으면 그때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왈패들에게서 빼앗긴 돈을 찾아 돌아오는 길에 윤태아가 선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자들이 어떻게 그대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요? 앞전에도 몇 번이나 내게 크게 혼난 적이 있소. 해도 안 되니 이제는 나를 형님이라 부른다오. 그리고 나보고 자신들의 두목이 되어달라 떼를 쓰고 있소. 허참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런데 어찌 두목이 되지 않는 것이요? 아버님은 내게 선을 베풀라는 의미로 이름도 선도라 지어주었소. 그러니 그런 일은 내 이름과도 맞지가 않소. 그렇구려. 그대는 참으로 좋은 인성과 능력을 갖춘 보기 드문 인재요. 윤태아가 선도를 보며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지방에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소? 내 곁에 있어달라니 그게 뭔 말이여? 아 글쎄 흉년도 아닌데 세수가 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요. 헌데 지방에는 도적들이 들끓는 것만 같소. 해서 그대가 내 곁에 있어만 주면 내가 좀 든든할 것 같소만. 나와 동행을 해준다면 선불로 20냥을 주고 조사가 모두 끝나면 30냥을 더 주리다. 그 말에 선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합이 50냥이면 반듯한 집도 한 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지요. 그리고 그 돈이면 아버지 약값과 어머니 생활비로 아주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아니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단 말이여? 겪어보니 지방에는 위험한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소. 해서 그대처럼 강한 사람이 내 곁을 지켜만 준다면 좋을 것 같소. 뭐 그런 거라면 납득은 됩니다만 그런데 나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 벼슬을 하는 사람이요? 뭐 보잘것없는 말단의 작은 관리요. 뭐 그렇다 해도 젊은 사람이 일찍 벼슬길에 올랐구려. 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소. 윤태아는 주막집으로 가고 선도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도는 집으로 가 어머님께 20냥을 건네드렸지요. 아니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어느 젊은 선비께서 지방을 조사차 다니는데 동행해주는 대가로 준 돈이에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30냥을 더 준다고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조사를 하길래 동행만 해도 이렇게나 큰 돈을 준다는 것이냐?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니냐? 도적대나 왈패 같은 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조건이라 했어요. 그런 일이었구나. 하기야 내 실력을 안다면 당연히 그럴 수는 있지. 하지만 그래도 몸조심해야 하느니라. 알겠어요, 어머니.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선도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태아는 이미 말 2마리를 끌고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어 기다리고 있었소. 이 시각에 내 집 앞까지 와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부지런하오. 허허, 갈 길이 머니 일찍 서둘러야 하지 않겠소. 선도는 말고피를 넘겨받아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윤태아와 여장부 선도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시골길은 험하고 마을들은 무척 멀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 마을을 찾아다니며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지방관리들이 올린 곡식과 농민들이 수확한 양을 조사하여 관리들의 착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수확량을 정확히 조사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을마다 세곡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관아에 세곡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내가 조사하려는 것이요. 백성들은 분명 정해진 대로 세곡을 냈다 했소. 헌데 상납된 세곡이 어디론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하오.
그럼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겠군요. 허나 그 실마리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소. 백성들은 두려움에 입을 열지 않으니 답답하오. 두려움에는 용기가 용기에는 진심이 약이 되지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소. 그날 밤 선도는 주막에서 나와 홀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우물가에서 혼자 물깃는 여인을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아주머니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이 밤중에는 무슨 일이요? 저는 어느 분을 도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 세곡창고의 곡식이 사라지는 까닭을 아시오? 그런데 그런 것을 어째 내게 묻는 것이요? 우린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헌데 다들 무서워 입을 다물더군요. 그 말에 안악은 선도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패한 사또가 자신의 서방을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잡아다 가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또의 죄가 밝혀지면 그도 잡아가는 것이요. 당연히 그리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고 선도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랫골 사또요. 매달 세곡의 절반을 몰래 빼돌리고 있소이다. 절대 어디에서도 내가 말했다 말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선도는 안악을 달래주고 정보를 얻어 윤태아가 머물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무언가 알아낸 것이 있어. 예, 아랫마을 사또가 숨겨진 창고로 곡식을 빼돌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헌데 어떻게 알아낸 것이요? 억울하게 사또로 인해 서방이 옥에 갇힌 부인이 알려주었소. 역시 오월동주로군요. 적의 적은 바로 나의 친구라.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저들이 발뺌하면 방법이 없소. 그럼 제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소. 아니 어떻게 증거를 찾겠단 것이요? 그들은 분명 문서로 흔적을 남겼을 것이요. 그리고 그런 흔적은 사또가 머무는 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거참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대가 하는 꼴이구려. 하지만 몸조심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자정이 되면 다녀오겠소. 그날 밤 선도는 자정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그는 조용히 검을 들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아랫마을 관하로 달려가 사뿐히 담장을 넘었습니다. 헌데 지키고 있어야 할 관졸들은 없고 관하가 텅텅 비어 있었지요. 흥 엉망이군 엉망이야. 선도는 조용히 사또가 머무는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하이고 술 냄새야 볼수록 가관이군. 보아하니 거하게 술판을 벌인 것 같았지요. 선도는 침착하게 문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 불을 켜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상자 속에서 장부들과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도가 찬찬히 살펴보니 수상한 장부가 하나 있었지요. 이것은 빼돌린 곡식을 어딘가로 상납하고 있었군. 선도는 의문이 들어 장부와 비리문서를 챙겨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태아가 머무는 주막집으로 향했지요. 어서 오시오. 그래 별일은 없었소? 별일은 없었소. 관아는 텅텅 비었고 사또는 관사에서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더이다. 그래도 다행이오. 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가슴 졸이며 기다렸소. 정말 날 위해 가슴을 졸이며 기다린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나 그대에게 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단 말이오. 허참 누가 들으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 줄 알겠소. 그건 그렇고 이것 좀 보시오. 사또가 빼돌린 쇠고기 어딘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소. 그렇구려. 작년부터 이들은 쇠곡을 빼돌려 어딘가로 헌납을 하고 있는 것 같소. 윤태아와 선도는 호롱불을 대가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찾았소. 정인군이라면 정인대군을 말하는 것 같소. 정인대군이라면 왕의 이복 동생이자 얼마 전 유배에서 풀려난 그분이 아니오? 맞소. 그런데 왜 나라에서 빼돌린 쇠곡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소.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소. 그럼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만약 나라의 쇠곡이 사사로이 정인대군에게 흘러갔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요. 벌써 지나온 몇 개 마을도 쇠곡이 어딘가로 새고 있었소. 헌데 이제 그 많은 쇠곡들이 정인대군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내일부터는 지방관리들과 정인대군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봐야 할 것 같소.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단서를 포착한 채 주막집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사또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침 사또는 숨겨진 창고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멀찍이서 그를 뒤쫓아가 보았지요. 산기슭 아래 커다란 창고 앞에 당도한 사또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인 채 창고 뒤쪽으로 돌아가 뒷문 틈 사이로 내부를 살펴보았지요. 식량은 다 들어왔느냐? 그렇습니다요, 사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수레에 실어 사병소로 보내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사또. 사또가 말하자 아전은 일꾼들을 시켜 식량을 우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가득 실은 여러 개의 우마차가 어딘가로 향했지요. 저들이 빼돌린 식량을 어딘가로 가져가려는 것 같소. 저 우마차를 따라가 보면 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은 몸을 숨기고 식량을 가득 실은 우마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에 이르자 몇 명의 사내들이 산길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몇 대의 빈 우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넘기고 빈 수레를 끌고 돌아가시오. 알겠소. 다음 식량은 열흘 후에 올 것이요. 아전은 그 사내들에게 식량을 가득 실은 우마차를 넘기고 빈 우마차를 바다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 위에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뭔가 있는 것 같소. 그러게요. 저 위에 뭐가 있을까요? 어째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열흘마다 저 많은 식량이 올라간단 말이요? 그러게 말이요. 저 위에는 입이 많은 것 같소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쯤에서 당신은 빠지는 게 좋겠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이건 내가 생각한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 같소. 그럼 내가 빠지면 선비님은 어찌할 생각이요? 나야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니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저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들이 정인대군의 사병들이라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저들이 사병을 양성하는 목적이 역모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되시오? 거침없는 선도의 말에 윤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거침이 없으시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선비님께서도 그렇게 보일 게 아니요.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소. 줄어든 쇠국이 역모에 쓰이고 있다면 이 또한 선비의 임무가 아닙니까? 선비님의 역할이 관리들의 부패를 밝히는 일이라 하지 않았소. 그래도 이는 너무 위험하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 나도 공짜로 하는 일이 아니요.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끝까지 하겠소. 내 돈 나머지 30냥을 꼭 받고 말 것이요. 선도의 머릿속에는 30냥을 받아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배포가 웬만한 사내들보다 크구려. 윤태아는 선도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집 방 안에서 계획을 세웠지요. 내일은 10만리로 변복을 하고 다른 길로 그 산 정상을 올라가 봐야겠소. 나도 같이 가겠소. 알겠소. 그런데 어찌 여인이 이리도 겁이 없소. 뭐 여인이라고 모두 겁이 많은 줄 아시오? 나중에 뒷공문이나 빼지 마시오. 다음 날 그들은 10만리로 변복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정이 넘어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웬 자객들이 주막집을 덮쳤지요. 잠결에 부스럭 소리에 잠에서 깬 선도가 눈을 떠보니 방문 밖에는 여러 명의 자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윤태아가 걱정이 되어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윤태아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지요. 내 놈들이 선비님을 데려간 것이냐? 내년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조용히 잠만 잤으면 살았을 것을 어째 죽으려고 눈을 뜬 것이야. 시끄럽다. 선비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어서 말하거라. 귀찮군. 여봐라 전현도 데려가자. 알겠소, 대장. 자객들 둘이 선도에게 걸어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선도가 맨손으로 순식간에 두 자객의 목을 강타했지요. 그 바람에 자객 둘이 윽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니 내년은 무슨 무예를 익힌 것이냐.
어째 훈련받은 병사들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이야? 선비님을 데려간 곳을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목도 분질러 줄 것이다. 허참, 내 살다 계집년과 싸우게 되다니 저승에 가서 후회는 말거라. 자객은 검을 뽑아들고 선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도도 검을 뽑았지요. 헌데 선도의 단 한 방에 자객의 검을 쥔 팔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엔 내 놈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선비님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산 정상에 있는 사병 훈련소요. 그런데 선비님을 어째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냐? 그자가 우리의 뒤를 캐고 다니기 때문이요. 그럼 선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아직은 모르오. 선도는 잽싸게 마리에 올라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사병들이 길목을 막고 지키고 있었지요. 선도는 가차없이 그들을 베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막사가 있었지요. 밤이 깊어 사병들은 잠들어 있었고 입구에 몇 명의 보초병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도는 귀신 같은 솜씨로 보초병들을 쓰러뜨리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막사들 중에 불이 켜져 있고 대장이 있을 만한 가장 큰 막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그곳에 윤태아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내년은 누구냐? 괜찮으시오, 선비. 아니 어쩌자고 이곳까지 들어왔소. 선비님이 살아야 내 돈 30냥을 받을 것이 아니오. 놀고들 있네. 내년도 한패렸다. 여봐라 전년도 잡아서 고신을 해보거라. 알겠소, 대장. 막사 안에 있던 병사들이 선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도의 검이 정광석화처럼 번쩍였지요. 그러자 막사 안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나갔습니다. 아니 계집이라고 봐줬더니 무예가 아주 출중하구나. 내년부터 저승으로 보내주마. 대장이 검을 빼어들고 선도를 향해 빈틈을 주지 않고 무섭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선도는 검을 피해 막사 구석까지 밀려났지요. 그 순간 선도의 진짜 실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대장의 검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대장의 목을 잡아 공중으로 번쩍 들었지요. 그리고 대장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지요. 선도의 실력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윤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병을 이끄는 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그녀는 순식간에 때려 눕혀버렸지요. 이곳에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것이요. 선도는 윤태아의 밧줄을 끊어주었고 두 사람은 대장의 문서함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서함 속에서 정인대군과의 거래 문서가 발견되었지요. 이것이요. 정인대군이 왕으로 추대되면 대장에게 병권을 주겠다는 문서요. 정인대군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보아 역모의 증거로는 충분하오. 그 외에도 관리들에게 식량을 제공받고 정인대군이 왕이 되면 고위직을 주겠다는 문서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되었소. 이거면 정인대군과 조정의 가담자들과 지방의 관리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겠소. 두 사람은 문서를 챙겨 말타고 사병 훈련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한참을 달려 한양에 당도한 윤태아는 선도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말했지 않소.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으니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소. 아니 그런데 상관에게 보고하러 왜 궁으로 가는 것이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요. 윤태아는 선도를 데리고 임금의 집무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리고 그는 임금과 독대를 했지요. 아니 하급 관리라더니 어째 임금과 독대를 한담. 그런데 잠시 후 내금위 대장이 들어오고 곧 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무척 빨랐지요. 잠시 후 독대를 마친 윤태아가 선도를 데리고 다시 임금의 집무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선도라는 아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자리에서 내려와 선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선도에게 큰절이라도 할 기세였지요.
이번에 내가 큰 공을 세웠다 들었다. 그런데 여인인 내가 어떻게 그런 훌륭한 무공을 닦은 것이냐? 저는 어려서부터 무관이셨던 아버님께 무공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배웠다 해도 여인은 한계가 있을 것인데 너 혼자 수많은 훈련된 사병들을 쓰러뜨렸다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체격도 컸지만 힘도 세서 웬만한 사내들보다 힘이 좋습니다. 허허, 태어날 때부터 여장부라. 내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구나. 그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선도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허허, 윤태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모양이구나. 윤태아는 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니라. 윤선비가 암행어사라는 말에 선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게 납득이 되었지요. 흉년도 아닌데 쇠고기 주러 단순한 관리들의 못된 소행이라 생각했었다. 하여 내가 제일 아끼는 윤태아를 통해 은밀히 조사해보라 시킨 것이다. 헌데 자네 덕분에 영모가 밝혀졌으니 너는 이 나라 조선과 왕실을 지킨 것이다. 허니 이보다 큰 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원하는 소원을 모두 말해보라. 저나 저는 일이 끝나면 윤선비에게 30냥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허허, 욕심이 그리도 없단 말이냐. 허면 내가 포상을 내리마. 병석에 누워있다는 내 아비를 어이를 통해 치료할 것이며 한양의 커다란 기와집을 하사하마. 그리고 노비를 주어 평생 동안 힘들지 않게 살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능력이 아까우니 특별히 내게 정오품의 충의교의 자리를 줄 것이다. 너는 능력 있는 여인들을 골라 특별 무관대를 만들라. 앞으로 나라를 위해 공훈을 세울 일이 많을 것이니라. 저나 천한제게 그런 큰 자리를 주시다니 황공하옵나이다. 허허, 자네 같은 실력을 썩혀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충의교의는 위험으로부터 어사를 지키고 또한 나아가 나라와 왕실의 충성을 다하라.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선도는 조선 최초의 정오품 충의교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 능력 있는 여성들을 차출해 무관대를 만들었지요. 하이고야, 내 덕에 한양 기와집에서 살게 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선도 내 덕분에 내 병이 완치되었다. 참으로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크게 낳아주신 덕분이지요. 선도의 부모님들은 선도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교의 어명이 떨어졌소. 이번에는 충청도 쪽으로 가볼 참이요. 알겠소어사. 두 사람은 다시 어명을 받아 지방으로 조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데려가지 않는 것이요. 어사를 호위하는 것은 나 혼자면 충분하오. 그리고 말이여, 내게 뭐 할 말은 없어. 무슨 할 말을 말하는 것이요. 앞전에 가슴 졸이며 나를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소? 그 말에 윤태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때 말하지 않았소. 어서 바른 대로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소. 윤태아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말이요. 그대는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소. 그래서 한편으론 부럽다 생각했었소. 그것뿐이요. 그래서 말이요. 우리가 부부가 된다면 완벽한 한 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았소. 그 말을 꺼내는 게 그리도 어려우시오. 선도는 윤태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맞춤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들판에 핀 꽃들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꽃들만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지요. 그의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 되었지요. 그 후로도 두 부부는 어명을 받들어 지방을 순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주변에는 훈련된 여자 병사들이 평민으로 위장을 하고 항상 따라다녔지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손발도 척척잘도 맞았고 훗날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말이지요. 선도는 타고난 힘을 선에 쓰고 약값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덕에 아버지는 치유되었고 가옥을 하사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계를 받아 무관이 되었고 훌륭한 서방까지 얻게 되었지요. 그러니 선을 쌓는 것은 훗날의 행복을 저축하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